한가스 터빈 전력화, 정부 우산마기 절실 독자 제트엔진은 언제? 두산중공업이 한국형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과 맞설 실질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광열 두산중공업 파워서비스 비지 가스터빈 개발, 설계 담당 상무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은 2022년에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며 두산중공업은 2025년까지 20여 대의 가스터빈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6년 가스터빈 매출액 3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우산마기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상무는 이번 가스터빈 독자 개발은 정부의 국제과제 추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두산중공업 자체적으로 했다면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한국형 가스터빈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창원 공장 생산 능력은 30대를 기준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대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을 때 가장 높은 QCD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서 계획한 가스터빈 20대 정도를 정부가 마중물로 확보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즉 현재 5개 발전 공기업들이 향후 복합 화력 발전 발주 과정에서 국산 가스터빈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탄이 23만 8,967GWh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스가 15만 2,924GWh, 원자력이 13만 3,505GWh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17년 말 8차 전력 수급 개분 계획에 따라 노후 복합 화력 발전 및 화력 발전 대체를 위해 2030년까지 약 18GW 규모의 신규 복합 화력 발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가스터빈 40여 대가 투입되는 규모다. 이 상무는 복합 화력 발전 건설 계획의 절반 정도만 정부가 우산을 씌워 국산 가스터빈이 경제성 및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며 20대를 확보하는 2025년 이후 두산중공업 역시 선도 업체들과 무한 경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독일 등 가스터빈 선진국들은 이미 WTO에 저촉되지 않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항공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도 나서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최첨단 기계 기술로 통칭되는 항공용 가스터빈, 즉 제트엔진에서 출발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터빈에서 생성된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구동하고 제트엔진은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인공위성 또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에도 적용된다.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제트엔진 역시 발전용 가스터빈과 같이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개발해낼 역량이 있다며 다만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은 물론 향후 수요 창출도 불투명한 데다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 역시 국가 차원에서 항공기 엔진 자체 개발 계획이 없다 보니 일부 항공, 방위산업 업체들은 제트엔진 부품 사업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만약 우리나라가 민항기 또는 전투기 등 항공기 자체 개발을 진행한다면 두산중공업이 육성한 대학이나 업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산중공업은 현재 발전용을 제외한 사업 영역 진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BMW GTF 엔진은 세계 최초로 기어 방식이 적용된 고효율의 차세대 엔진입니다. 연료 소비율과 소음, 성능 개량 측면에서 기존 엔진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30석급 이하의 크로스오버 젯 항공기 엔진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전망되며 A320neo 싱글 아일 내로바디 항공기에도 사용됩니다. BMW 본사는
미국 뉴욕에서 북동쪽으로 약 161km 떨어진 코네티컷주의 주도 하트퍼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 엔진 제작사 중 하나인 BMW의 하트퍼드 엔진 생산 공장은 모두 6개 라인을 갖추고 24시간 3교대로 1년 내내 쉴 새 없이 공정을 가동하고 있다. 1925년에 설립되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기 엔진을 제작하였습니다. 첨단 기술력의 각축장이라는 항공기 엔진업계의 특성에 걸맞게 엄격하게 통제되는 군용기 엔진 라인 옆에서 보잉, 에어버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들에 납품될 민간 항공기 엔진이 조립되고 있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TF 엔진의 일체식 로터 블레이드와 미들 터빈 프레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IBR은 엔진 운용 중 고온과 고압의 환경에 노출되어 니켈 합금 소재로 제작됩니다. 난삭 소재 가공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부품입니다. 통상 엔진의 수명연한인 40년 이상 꾸준히 추가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소모성 부품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기대됩니다. MTLV는 엔진 터빈부의 고압 터빈과 저압 터빈 사이에 장착돼 고온과 고압의 연소가스를 전달하는 니켈 합금 소재의 부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트 엔진은 어떻게 테스트할까? GE 수석 테스트 파일럿이 답하다. GE9X 제트 엔진은 팬이 하나다. 하지만 슈퍼스타가 되기에는 충분했다. 2019년 6월 초 파리 에어쇼에 GE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제트 엔진인 GE9X를 공개하자 전시실에 들어온 방문객은 할리우드 배우를 만난 것처럼 함께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GE9X 제트 엔진의 거대한 팬은 가장 눈에 띈다. 지름은 약 11피트로 보잉 737의 기치만큼 넓다. 팬에는 16개의 날렵한 팬 블레이드가 있다. 이 블레이드는 강도는 높으면서도 티타늄보다 가벼운 최신형 탄소 섬유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다. 심지어 GE9X의 이전 모델인 GE90의 팬 블레이드는 그 뛰어난 디자인 덕에 뉴욕 현대미술관이 디자인 컬렉션에 포함시켰을 정도다. 이런 팬 블레이드와 3D 프린팅으로 만든 부품, 그리고 우주선에서나 볼 법한 재료인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 재료 등으로 구성된 엔진은 10만 파운드의 추진력을 낼 수 있다. 미국의 최초 유인 우주 비행에 사용된 로켓과 수많은 제트 전투기들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추진력이다. 이 엔진은 보잉의 새로운 광동체 여객기 777X를 위해 개발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엔진을 달고 비행을 하면 어떨까? F-18Z 전투기 파일럿 경력이 있는 지항공 수석 테스트 파일럿 존 우만이 GE9X를 달고 하늘을 날았다. 그는 작년 내내 GE의 시험비행 운영센터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빅터빌 상공에서 이 엔진을 테스트했다. 이 시험비행 운영센터에는 3개의 GE-CF-6 제트 엔진이 달아 개조한 보잉 747 테스트 비행기와 GE9X 엔진이 보관되어 있다. 크기, 무게, 추진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만과 테스트 엔지니어들은 어떤 일을 할까? 항공기 애호가라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일 것이다. GE9X를 탑재한 비행기를 최초로 조종한 수석 테스트 파일럿 존 우만에게 직접 질문했다. GE9X 엔진처럼 거대한 물체를 한쪽 날개만 달고 어떻게 비행기의 균형을 잡나요? 연료를 이용합니다. GE9X 및 이를 날개에 마운팅해주는 특수 제작 파일론의 무게와 반대쪽 날개의 무게 균형을 맞춰야 하죠. 개조된 보잉 747인 747-400은 특별한 수동 연료 이송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석에서 직접 연료가 보관되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GE9X 엔진은 왼쪽 날개에 마운팅되기 때문에 오른쪽 날개에 3번 연료 탱크를 꽉 채우고 왼쪽 날개에 2번 연료 탱크는 비웁니다. 이렇게 하면 좌우로 무게 균형이 맞게 되는 것이죠. 왜 지항공은 747로 엔진을 테스트하나요? 747은 GE가 개발하는 다양한 크기의 엔진을 테스트하기에
이상적인 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용 엔진은 이번 엔진 위치에 장착되며 해당 기체의 3대의 상용 CF6 엔진이 장착되며 이와 연계된 연료펌프, 유압펌프, 압축공기, 제네레이터와 같은 엔진 구동 시스템이 시험 비행을 위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47과 같이 엔진이 2개 이상 달리는 기체의 경우 파일럿이 앞을 보고 있을 때 좌측부터 우측 순으로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매겨진다. 이 원본에 있는 기체 사진을 보면 GE9X가 2번 위치에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테스트용 엔진의 크기가 작을 경우 3대의 CF6 엔진이 이착륙 및 비행에 필요한 충분한 동력을 냅니다. 테스트용 엔진의 크기가 클 경우 한쪽에 테스트용 엔진을 장착하고 반대쪽에 두 CF6 엔진을 가동해 양날개 엔진의 추진력의 균형을 맞춥니다. 또한 747은 꼬리 날개가 크고 기체 길이가 길기 때문에 GE9X와 같이 큰 엔진을 달아 생기는 추진력의 불균형에 파일럿이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GE9X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용 비행기 엔진인데요. 다른 엔진들에 비해 소음은 더 큰가요? GE9X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엔진입니다만 현재 보잉 777에 장착된 GE90에 비하면 더 조용하며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이전 모델보다 연료 소비 효율성도 10%가 개선되었고요. GE9X의 거대한 팬은 엔진을 오히려 더 조용하게 만듭니다. 테스트용 엔진을 한쪽 날개에만 달게 되면 양쪽의 추진력이 다를 텐데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추는 건가요? 비행 계획을 세울 때는 보잉으로부터 직접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공받습니다. 특별 제작된 GE 테스트용 747의 크고 작은 다양한 테스트용 엔진을 올릴 때 말아요. 그리고 GE9X가 반대편 날개의 CF6 엔진보다 더 많은 추진력을 내지만 테스트 비행에서 이륙과 상승 비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륙을 위해 최대 추진력을 낼 때에는 1번 엔진의 추진력을 줄입니다. 그래야 4번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양날개의 추진력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1번 엔진은 GE9X와 같이 왼쪽 날개에 있으며 4번 엔진은 1번 엔진과 대칭점인 우측 날개 끝에 있다. 순항 비행 시에는 연료 소모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유는 엔진이 비대칭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 추가적인 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747의 최신 모델인 보잉 747의 8에는 2대의 GE9X를 달 수 있나요? GE9X 엔진 2대가 747의 8 비행기에 장착된 GEnx 엔진 4대보다 더 강력할까요? GE9X는 현재 10만 5천 파운드의 추진력을 내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747의 8의 4대의 GEnx2B 엔진은 각각 6만 6,500 파운드의 추진력을 내니 GE9X 이대로 같은 추진력을 내지는 못하겠죠. 또 747의 8은 애초부터 4대의 엔진과 각 엔진에 달린 전기, 유압, 압축 공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비행기로 설계되었습니다. GE9X 엔진은 테스트용 기체에 상당히 낮게 장착되어 있는데요. 지상고가 너무 낮은 건 아닌가요? 테스트용 기체인 747에 400에 GE9X처럼 커다란 엔진을 장착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날개 앞쪽으로 엔진을 떠받쳐 약 7도 정도 위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특수 파일론 위에 마운팅 됩니다. 또한 일반 기체보다 랜딩 기어의 버팀대를 더 길게 만들어 추가 지상고도 4인치 정도 확보합니다. 그 결과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땐 엔진 나셀의 지상고가 18인치가 됩니다. 그럼에도 지상고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착륙 시도를 할 때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며 치풍을 특히 조심합니다.